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연속 확률 변수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산은 셀 수 있으면서 우리가 따로따로 1, 2, 3 이렇게 이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어짐의 의미가 좀 강한데요. 연속이라는 게 결국에는 범위 자체가요, 끊어짐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가 지금 어떤 범위에 속해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수는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아주 빽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모든 실수 x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연속 확률 변수를 지금 변수로 갖는 그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속일 때는 밀도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모든 실수 x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확률 함수 fx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 fx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확률 함수잖아. 확률 함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떤 확률이라고 했을 때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아까 제한 범위가 있었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 범위 내에서 정의를 해요. 뭐를? 연속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x의 값은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볼 거야, 이거야.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이 연속 확률 변수의 전체란 말이야. 이 전체에 해당하는 도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확률의 전체가 됩니다. 확률 전체 1. 전체 확률이죠. 전체 확률. 왜? 내가 제한 범위 자체가 아예 애초에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1이지만 어떤 A 이상 B 이하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A 이상 B 이하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도형의 넓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얘는요, 지금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1보다는 반드시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0보다는 확실히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었고요.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누구랑 짝이 지었었냐면 확률 질량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수, 정수 해당한 딱딱 그때의 확률이 정의가 됐었죠. 하나에 하나씩. 그렇지만 우리 확률 밀도 함수는 약간 적분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아래 부분의 넓이로 우리가 확률을 구해줄 거예요. 네, 다음 중 함수 fx가 0부터 2까지 제한되어 있는 이렇게 모든 실수 x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확률이 1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전체 확률 1 되네요. 그래서 얘 가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이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바로 4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이랑 4분의 1을 더해주면은 1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확률 변수 x가 일단 모든 실수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확률 밀도 함수 fx가 엄청 식이 복잡하죠. 사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두 상수 m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분산의 우리가 양의 제곱근이죠. 루트 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어떤 확률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깁니다. 이 종 모양의 가장 가운데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평균이에요. 이 평균 기준점이 되는 친구가 되겠죠. 평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얘는요,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히 겹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대칭축이 돼요. 내가 요만큼 여기에서 지금 2칸 떨어진 만큼 하면 여기서 2칸 떨어진 만큼의 넓이가 완전히 포개어진다. 그 길이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 때요. 우리가 normal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n 그 다음에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인데요. 평균과 지금 표준 편차. 여기는 분산이겠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은 분산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이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해서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다시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 y가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뭐 m2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평균이 m2이고 y는 연속 확률 변수 y는 지금 평균이 m2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았고요. 자, 그럼 정규분포의 곡선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대칭축이겠죠.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랬습니다. 자, 점근선이라는 건 얘들아 얘가 점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가늘어지지만 얘를 관통하면서 내려가지는 않아.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에요. 점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그래서 종 모양을 거꾸로 둔 것처럼 생겼습니다. 알겠죠? 자, x는 m일 때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x는 m이라고 해봐.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얘 0제곱이거든? 2의 0제곱은 1이지. 그래서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지구나 라는 건데 사실 고등학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됩니다. 왜? 확률의 총합은 1이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얘 확률함수라서 그래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 편차라는 게 여러분들 산포도잖아요. 산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중학교 3학년 마지막쯤에 여러분들이 산포도라는 걸 배웁니다. 산포도라는 게 뭐였냐면 흩어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 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루트 분산이었잖아요. 그쵸? 양의 제곱근이라서 분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루트만 잘 씌워주면 됐었어. 그치? 분산이라는 건 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도수로 나눠줬었습니다. 알겠죠? 별량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별량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표준 편차, 흩어진 정도는 동일한데
m의 값이 바뀌면 m이라는 건 누구예요? 바로 평균이죠. 이 평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겠지만 그 흩어진 정도, 즉 곡선이 휘어진 정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m의 값이 바뀐다는 건 대칭축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니까. 바뀌긴 하겠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요. 대칭축 x는 m은 일정해요. m의 값은 일정한데 이때 시그마의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편차가 커진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시그마의 값 이러면 편차가 커질수록 이랬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차피 좀 편차잖아. 그럼 편차가 커진다는 게 뭐야? 얘가 그 기준점이 되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아,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겠지만 편차가 커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퍼집니다. 아, 지금 기준이 되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퍼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편차가 작다라는 건 다 여기 어디에? 평균 근처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차가 작아진다는 거는 뾰족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몰려있거든. 아이들이 뾰족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와서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와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을 때 2y, 시그마 y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고 가면은 우리가요 이 ax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요. 얘는요. 평균을 잘 생각해봐. 이 평균이라고 하는 대칭축인 친구가 상수배가 되고요. 그럼 그 배만큼 움직이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전체적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 평행 이동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바로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수배도 동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행 이동도 똑같이 해주세요 라는 게 평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분산, 흩어진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랬어. 근데 분산은 뭐 하냐면 편차의 제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a제곱 그리고 v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b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흩어진 정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진 정도가 바뀌는 것은요. 몇 배를 했냐 곱셈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ax 플러스 b도 동일하게 평행이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몇 배를 했는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시그마 x 결국에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로 와서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이 x는 뭐가 되냐면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vx는 지금 16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바로 4인 상황에서 이거에서 선생님은 이 y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 y. 그러면은 얘는 이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상수배만큼은 밖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만큼 또 더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x가 20이니까 여기가 4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시그마 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시그마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2 시그마 x 얘만 계산해 주면 된다. 근데 시그마 x가 4네요. 그래서 얘가 8이에요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게. 평균은 18. 그 다음에 분산은 9.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가요. 이 y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은 18이었죠? 18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 마이너스 15예요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그마 y도 구하세요 이랬었어요. 그러면 시그마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평행이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었고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냥 1이겠죠? 시그마 x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평균이 바로 12입니다. 12 그리고 분산이
4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바로 2 이렇게 편차까지 잘 써줬죠. 그 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거다? 2y를 구할 거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리가 평균이 12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5 곱하기 1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60에서 4를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56이에요 라고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y를 계산하세요 이랬어. 시그마 y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5x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수배만큼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5배 해준 거. 그러면 5 시그마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x가 2였죠? 그래서 그냥 10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세 곡선 A, B, C에 대해서 정규분포가 A에 대한 정규분포, B에 대한 정규분포, C에 대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에 대한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이다. A와 B는 대칭축이 같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대칭축이 같다라는 의미가 보이면 아, 얘는 평균이 같구나. 왜? 대칭축이 바로 평균을 의미했잖아. 평균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곡선 B하고 C의 모양이 같다 이랬어요. 모양이 같은 건 뭐야? 편차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자, A와 B의 대칭축이 같기 때문에 평균이죠. MA와 MB의 지금 대칭축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MA와 MC를 보니까 대칭축이 A의 대칭축이 C의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네요. 그러면 작다. 얘가 더 작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그마 A와 시그마 B를 먼저 비교를 해보겠대. 시그마 A는요, 엄청 위로 솟아 있어요. 솟아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었냐면 우리가 편차가 작아서 대칭축에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편차가 더 작은 거야. 더 많이 퍼져 있는 게 편차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아, 얘가 더 위에 높게 있네 하면서 편차가 크다라고 오답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답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그게 아니라 얘는요, 지금 대칭축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작은 것입니다. 알겠죠? 편차가 작다. 시그마 B는 편차가 크다. 이렇게. 시그마 B와 시그마 C는 모양이 같기 때문에 편차가 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지금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요,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a라고 하고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a, b로 나타내세요 이랬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줘야 되냐면 종 모양을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대칭이 지금 뭐인? m인 이러한 종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런데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까지라고 하면 여기의 확률이 지금 대칭축으로부터 이 부분의 확률이 바로 a가 되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여기 2 시그마까지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얘가 b인데 요만큼은 a래. 그럼 b에서 뭘 해주면 돼? a를 빼주면 되지.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이런 면적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m 마이너스 시그마 이랬어. m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떨어진, 여기가 m 마이너스 시그마예요. 자, 요거랑 여기 넓이랑 지금 서로 어때요? 같이. 그래서 m-시그마까지가 지금 a가 되겠고요.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b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얘를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쪼개서 m-시그마 그리고 x 0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0부터 지금 x 그리고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b고 얘가 a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 한 거예요. 왜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0,
우리가 알고 있는 n 플러스 시그마 값이랑 같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x가 n 플러스 시그마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구해주세요 이랬어. 자, n 플러스 시그마 이상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n 플러스 시그마를 기준으로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요 부분. 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지금 전체는 확률의 절반이잖아요. 확률의 합은 1이거든. 1의 절반이니까 0.5겠지. 그래서 전체 0.5 가장 큰 확률 0.5에서 누굴 빼주면 되냐면 바로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야.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그래서 0.5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5 마이너스 a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n-2 시그마부터 n-2 시그마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래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b고 여기도 b니까 뭐 해주면 되는 거야? b 더하기 b에서 2b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정규 분포였잖아요. 이때 앞에 표준이라는 지금 단어가 붙었어요.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이 친구들을 이제 2개 이상의 정규 분포, 뭐 3개, 4개 막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누구는 평균이 56이고 누구는 평균이 막 34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평균도 다르고 편차도 너무 다르니까 얘네들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로 맞춰주는 거냐면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두 집단 이상을 비교를 하는 거야. 얘를 좀 쉽게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상대도수라는 걸 배워봤을 거예요. 상대도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 반은 지금 전체 30명인데 옆 반은 28명이래. 근데 나는 30명 중에서 2등을 했고 옆 반에 있는 내 친구도 28명 중에서 2등을 한 거야. 그럼 내가 잘한 걸까? 얘가 잘한 걸까? 이걸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상대도수를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얘도요, 결국에는 그 상대도수의 의미처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두 집단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앞으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 정규 분포는 지금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0, 1의 제곱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확률 밀도 함수도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한번 이렇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렇다면 표준 정규 분포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집단에 대해서 모두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확률들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 0, 1을 따르는 지금 Z 확률 밀도 함수 FZ를 이랬어. 자, 이렇게 표준 정규화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를 Z를 씁니다. 근데 이 Z를 쓸 때는요,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걸 표준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볼게요. 지금 X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다 우리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5,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0.5. 딱 절반이죠. 1의 절반.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나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a 이상이라고 하면 0에서 0부터 a까지 빼준 거예요. 즉 0.5에서 0부터 a까지에 대한 확률을 빼줬다. 앞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라고 하면은 지금 0부터 b까지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주면 a부터 b까지가 되겠지.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a, b, 난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0부터 b까지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주면 되더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 여기 7번입니다. 자, 7번을 봤더니요. 밑에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결국에는 그 확률이 똑같아진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산확률 변수는 그 x는 1,
이 하나하나의 점이 매우 중요했죠. 그쵸? 그런데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얘가 이어져 있잖아. 여러분들 적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분을 한다면 적분값에서 이상이든 초과든 뭐 미만이든 이하이든 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확률의 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를 바꾸는 방법 얘기했죠. 지금 Z 변수는 X에서 M,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표준 정규화가 지금 표준화 과정을 거쳐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우리는 이 Z 변수에 대해서 이런 확률의 성질을 가지고 확률의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확률의 값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직접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N0을 따르고 지금 이 확률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0부터 A까지 그 확률은 0.3413이래. 자, 따라가 볼게. 0.3413. 그럼 Z가 뭐일 때요? 1일 때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1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A는 1. 그 다음에 0.4938이래요. 0.4938 여기 있네. 반갑다. 근데 0부터 A까지가 아니라 얘는 A부터 0까지야. 그러면 당황해하지 말고 대칭성을 이용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바로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A가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 네, 지금 3번 문제를 보면은 A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A 이상의 값이 0.977이나 됐대. 그러면 0.977은 일단 0.5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A 이상,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0.977이니까 얘가 0.5고 바로 여기가 0.477이라는 거야. 근데 0.477이가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여기 있네. 2.0인데요. 중요한 건 얘는 대칭축으로부터 왼쪽에 있는 거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0.0668이래요.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0.0668이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0부터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0.0668이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0.5에서 0.0668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0.5 마이너스 0.066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2, 3, 3, 4, 0.4332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0.433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 1.5인데요. 중요한 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완전히 대칭되어 있는 형태죠. 그 두 개가 0.3830이래요. 둘이 더해줬더니 그럼 0.3830을 나눠주세요. 2로 나누면 2, 2, 2, 9, 18, 1, 5 이렇게 됩니다. 0.1915가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0.5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X 지금 정규분포가 38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이랬어.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을 하려면 얘를 어떻게 데려와야 되냐면 P 지금 0부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정규분포를 이렇게 우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분포로 얘기를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썼냐면요. 22에서요. 먼저 30을 빼요. 그리고 X에서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38에서 30을 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그마로 나눠줘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8입니다. 8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P는
지금 8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Z예요. Z. 그리고 얘는 8분의 8이에요.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0.3413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682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도 우리 먼저는 34에서 30을 빼고 8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8, x-30,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46이니까 8분의 46 마이너스 3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p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0.5 0.5에서 z 그리고 여기는 8이 16,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해서 0.477이네요. 0.4772에서 누굴 빼줘야 되냐면 0.5까지 0.1915를 빼주셔야 됩니다. 1915 이렇게. 그러면 4772에서 1915를 빼보면 7, 6에서 1 빼니까 5, 그 다음에 여기서는 8, 그리고 3에서 1 빼니까 2, 0.2857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p, x 마이너스 똑같아. 30 나누기 8. 그리고 여기서도 50 마이너스 30 나누기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p, z 하고 나서 얘가요 지금 20이거든요. 그러면 4, 2, 8, 4, 5, 20. 그래서 z 2.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랬어. 자, 2.5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이렇게 표가 그려졌을 때 2.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확률. 얘는 뭐예요? 0.5에서 바로 누굴 빼준 거? 0.4938을 빼주신 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0.5에서 0.4938을 빼준 거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 9에서 3 빼니까 6, 9에서 9 빼니까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0062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번에도 x에서 지금 30을 빼고 그 다음에 8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26에서 30을 빼고 8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표준화해서 p, z가 뭐가 되냐면 8분의 마이너스 4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읽어주세요. 이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0.5보다 여기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 이러면 뭐가 되냐면 전체 0.5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돼요. 0.5에서 0.1915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5, 0.1915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5, 9에서 지금 1 빼니까 8, 9에서 9 빼니까 0, 그 다음에 4에서 1 빼니까 지금 3 이렇게 됩니다. 0.3085 이렇게 확률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x가 이항분포 b, np를 따를 때 지금 전체 n의 개수는 횟수, 몇 번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결국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같아진다라는 의미처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n을 되게 무한히 많이 시행을 하면 원래는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n번, 500번, 400번 이 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n이 그래도 충분히 크면 여기서 충분히 크다라는 건 보통 30 이상, 30에 대해서 보다 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정규분포처럼 우리가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엔 가까워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NP가 바로 평균이었어요. 평균. 그리고 NPQ가 바로 분산이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고 그 정규분포를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비교를 할 거예요. 아, 이항분포였던 이산확률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항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걸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를 따른 450 크네요. 오케이. 450을 우리가 nm 시그마 제곱에 대한 꼴로 나타내 주세요. 이랬어. np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45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5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npq라고 했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9, 5, 45 이래서 50 곱하기 2니까 100입니다. 100은 뭐의 제곱? 10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150,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얘도 구해볼게요. 자, 이 x에 해당하는 거 np죠. 150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 여기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6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vx에 해당하는 거 npq. 그러면 여기가 60에다가 5분의 3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12, 3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바꿔보면 정규 분포 뭐를 따르냐면 60, 6의 제곱이에요 라는 것을 따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 연속 확률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텝 3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